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코노미 리포터의 윤인수. 이미선입니다. 네, 지난 3월 8일 미국의 친가상자산은행인 실버게이트의 파산을 시작으로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이 연달아 폐쇄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곤두박질 쳤을 뿐만 아니라 USDC의 패깅이 깨지기도 하면서 이제 주말간에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돌면서 시장의 공포감에 이제 휩싸였는데요. 실버게이트부터 이제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실버게이트는 총 자산 110억 달러로 이제 규모 기준으로는 미국에서 123위 정도 은행이고요. 1988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설립이 된 작은 은행이었는데 가상자산 사업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버게이트 은행은 전체 예치금의 90% 정도를 디지털 자산이 차지할 정도로 크립토에 굉장히 집중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은행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실버게이트가 파산까지 가게 된 거는 어떤 점 때문인가요? 실버게이트가 어려워진 거는 이제 작년 11월에 FTX 파산하면서부터인데요. 이제 FTX 파산 관련 문서에 따르면은 FTX 관련된 기업들의 예치금이 실버게이트 총 예치금에서 한 10% 정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실버게이트 크립토 자산 예치금 추이인데 작년 2분기에 이미 고점을 기록하면서 점점 감소를 했었고 작년 말에는 이미 예치금이 한 절반 정도가 인출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은행의 부채 자산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채라는 것이 이제 고객한테 돌려줘야 되는 이제 예금이 이제 부채로 잡히게 되고, 자산에는 이제 이 받은 예금을 갖다가 뭐 채권에 투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대출을 해준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시큐리티나 캐시나 론 이런 식으로 이제 잡히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많은 예치금이 이제 인출 요구를 받게 되면서 지금 은행에서는 이제 보유하고 있던 국채, 뭐 증권 이런 것들을 매도해서 현금을 좀 마련해야 됐던 상황이 됐었고요. 이제 만기 보유 증권으로 잡고 있었던 미국 국채 이런 채권들이 매도하는 시점에서 손실이 현실화가 되면서 재무제표에 갑작스러운 손실이 일시에 반영이 이제 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어떤 점 때문에 일어난 건가요? 근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이제 자진 청산을 하면서 이제 은행 예금 돌려받지 못하게 된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이 인출이 가능한 사실 다른 은행들을 좀 찾으면서 그렇게 이제 위험이 전염이 됐던 것 같고요. 실버 게이트보다는 이 디지털 자산 쪽에 쏠린 비중은 뭐 좀 적었지만 36시간 만에 42빌리언 달러가 빠져나갈 만큼 이제 인출 속도가 빨랐고 결국에 이제 지급불능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예, 실버게이트의 파산 때와 다르게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크립토에 굉장히 특화된 은행이었기 때문에 이게 크립토 시장만 국한된 이슈로 사실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 기준으로도 173빌리언 달러. 그래서 미국 내에서 16번째 정도로 큰 은행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객층도 뭐 크립토 쪽만 이제 포함된 게 아니라 스타트업, 그 다음에 얼리 스테이지 기업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됐을 때 미국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사실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였고 스포티파이나 로블록스 같은 잘 알려진 기업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업들이 이제 예금을 못 찾게 되면 당장 비즈니스 운영하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 연속적인 도산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중대차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에서 좀 빠르게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에 미국 재무부와 FDIC도 이제 빠르게 성명을 냈죠. 네. FDIC 그리고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번에 이제 실리콘밸리 그리고 시그니처 뱅크의 이제 예금 전액에 대해서 원래 이제 보호 한도는 25만 달러인데 그 부분 초과하는 부분까지도 전액 다 보호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내용을 보면 FDIC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먼저 일부 예금을 이제 지급을 해주고요. 이걸 어드밴스 디비던드라고 표현을 했고, 나머지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수령받을 수 있는 어떤 서티피킷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예금이 얼마나 되는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전액을 다 받을 수 있는 시기도 사실 지금은 불확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행이 지금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일단 다 매각을 하고 현금화 한 다음에 그거를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상당 기간은 이제 기업들이 이 은행에 현금이 묶인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13일에 여러 이제 중소은행들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좀 공포가 더해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뱅크런 사태가 더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뱅크런 사태를 일단은 전액
이제 보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아준 이제 상황인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좀 더 불안을 느끼면서 다른 은행에서 예금을 찾는 이런 현상이 이어지면 사실 위험이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는 현재 은행이 그러면 가장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보유한 자산을 팔아서 그것을 현금을 마련해서 돌려줘야 되는 거라서, 사실상 은행이 갖고 있는 대차지표가 갖고 있는 이 숫자들이 실제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 은행들의 어떤 자산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티어 1 자기자본 비율이란 게 있는데요. 이거는 자기자본 비율을 위험 가중 자산으로 이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자기 자본을 얼마나 이제 갖고 있어라 하는 건데, 최소한 6% 이상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미국 은행들은 평균적으로 13% 정도의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지표가 약간 과장이 되어서 보여질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슈가 됐던 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실현 투자 손익이라는 부분이 이 자기 자본에 실제로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이 비율 자체가 13%가 아니라 뭐 60%까지 떨어지는 은행들이 이제 몇 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채권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게 되면은 이 이제 손실이 현실화가 되는 건데, 그때 이제 갑작스럽게 자기 자본 비율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SBB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런 동일한 이제 현상들이 있었고, 이런 취약점들을 좀 반영을 해서 무디스가 이제 몇몇 6개 은행에 대해서는 신용 등급을 이제 강등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답을 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은행들의 어떤 재무 상태가 약간 취약한 부분들은 좀 노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뱅크런이 확산된다면 실리콘밸리 사태 때처럼 미국 정부가 나서서 지급 보장을 해줄까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실리콘밸리, 그다음에 시그니처 뱅크의 예금만 전액 지금 보호를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제 빌 에커먼이라고 이제 퍼싱 스퀘어 캐피탈 CEO 이제 뭐 유명한 투자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트위터에서 미국 정부가 미국 전역에 있는 은행에 모든 예금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중소은행에서는 뱅크런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위험이 전가되기 전에 미리 안심을 시켜야 그 뱅크런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인데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미국 은행의 총 예치금 규모가 지금 17.7조 달러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1년 GDP가 23조 달러 정도 되니까 거의 미국 GDP에 뭐 준하는 수준이고, 그다음에 미국 연준이 이번에 코비드-19 이후에 유동성 풀어서 이제 보유 자산이 제일 맥스를 찍었을 때가 9조 달러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전체 예금을 다 보호를 해줄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사실 이거는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 연준이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조금 위험성이 좀 발견이 되는 은행들에 대해서는 긴급 유동성 자금을 이제 지급을 해주면서 뭐 은행 예금 인출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도록 뭐 긴급 유동성을 제공해주는 정도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되려 비트코인 가격은 또 되게 급격하게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미국의 뱅킹 시스템의 어떤 취약점이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10% 이상 급등을 하면서 미국 주식시장과는 또 완전히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미국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매수 강도를 나타내는 거는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코인베이스라는 미국 내에 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가격에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가격의 차이를 이제 뺀 겁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매수 강도가 강해지면은 이제 더 비싸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지수가 이제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 2022년 3월에 이제 코비드-19이 발생했던 그 이후로 해서 가장 이제 높은 수준까지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 은행 시스템의 취약성이 좀 드러나면서 은행의 돈을 이제 일부 맡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을 선택을 하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미국에서 나타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 상황이 과거에서도 있었을까요? 아, 네. 그 작년 4월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그리고 10월 영국에서 연기금 사태 때도 이제 해당 국가에서 비트코인 매수가 강하게 집중되는 모습들이 단발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이런 반크런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소규모 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됐던 어떤 문제들이 이제 더 큰 문제로 이제 확산이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거처럼
이제 단발성으로 잘 그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매수로 옮겨갈지 이런 여부들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 뱅크런 사태는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이제 시발점이었다는 여론인데요. 또 이제 며칠 뒤에 FOMC 이제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연준은 이번에 어떤 제스처를 취할까요? 네, 지금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 그리고 연준이 이제 실제로 QT를 하면서 시중의 유동성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줄여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전고점 대비해서 한 8% 정도 지금 줄인 상태예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 고점 대비해서 한 12% 정도 줄어들었을 때 금리 인상이 사실 종료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8% 정도 줄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거의 금리 인상 끝자락까지 와 있는 정도에 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유동성을 뭐 축소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어떤 유동성의 수혜를 많이 받았던 VC나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은 반대로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3월 FMC에서는 일단 인플레이션보다는 금융 시스템 안정 쪽에 좀 더 무게를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을 할 것 같고요. 그 이후의 회의는 회의를 통해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할지 여부는 앞으로의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은 시중금리를 낮추고 이자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제 근본적으로 예금자들의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최악의 상황을 뭐 생각을 했을 때 뭐 사태가 좀 더 악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은행들에게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 플러스 뭐 기준금리를 인하한다거나 다시 이런 어떤 대대적인 조치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어떤 방향이 되든지 간에 지금의 어떤 미국의 통화 정책의 방향은 이제 계속적으로 긴축을 하던 흐름에서는 일단은 멈췄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지금은 유동성을 조금씩 공급을 하면서 뱅크런을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유동성 공급은 금이나 비트코인의 가격을 좀 지지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앞으로도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